네, 독감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과거 사례로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일단 독감 예방 접종을 맞은 뒤에 사망했던 사례가 이번에만 이렇게 유독 많은 겁니까? 추이를 보면 올해가 가장 많긴 합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현황 보시죠. 이 독감 예방 접종 후에 사망한 사례, 이건 이 백신 접종이 사망 원인인 사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인과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접종 후에 사망했다고 보고된 현황입니다. 2009년에 8명으로 올해를 제외하면 가장 많고요. 2014년에도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9명으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네, 2009년에 사망 사례가 많았는데 이때는 사망 원인이 뭐였나요? 네,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시죠. 2009년에 10월 5일입니다. 86세 남성이 독감 예방 접종 후에 숨졌습니다. 이틀 후에 81세 여성 2명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숨졌고 또 이틀 후에 51세 남성이 그 이후에도 4명이 더 사망했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 18일 동안 8명이 독감 예방 접종 후 숨졌습니다. 이 보건당국의 사례가 접수되면 조사단이 원인 규명을 하는데 8명 모두 독감 접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이 독감 예방접종이 원인으로 인정된 사망 사례 역대 한 건 있습니다. 2009년 10월 19일에요. 이 접종을 한 65세 여성인데 접종을 받고 이틀 뒤에 몸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입원을 했습니다. 독감 백신 희귀 부작용으로 알려진 밀러 피셔 증후군이 진단을 받고 접종 후에 약 4개월 후에 2010년 2월에 사망했습니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한 건 말고 네. 백신과 무관한데 접종 후에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 나온 건 이유가 뭐였나요?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황적인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신종플루가 대유행이었죠. 그래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래서 감염병 자체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이 독감 예방 접종에도 예년에 비해서 고령층 같은 또는 취약층이 적극적으로 응했고 덩달아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들 중심으로 사망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당시 방역 당국의 메시지들 보면 이 독감 접종과의 연관성은 없다는 것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권준욱 당시 질본 전염병 관리 과장은 이 접종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적다고 추정되지만 사망자가 잇따라 나오는 만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 그 며칠 뒤에 고은영 당시 질본 예방접종 과장은 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등에 취약해지는 이 낮은 기온과 또 고령자 백신 접종 시기가 겹쳐진 탓이다. 이 접종 후에 사망자 늘어난 게 이상현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당시에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감 예방 접종을 계속 해야 하냐 네. 여기에 이제 걱정이 많은 건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일치된 평가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할 이 독감 대유행이 벌어지면 그래서 입을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은 지속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900만 명에 대한 예방 접종을 다 하고 거기서 수십 명 단위의 사망자가 나온 것들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플루엔자가 유행해서 몇천 명 죽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는 훨씬 더 이게 가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 국민들이 불안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원인 규명을 해야 되고요. 또 이 백신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이 백신 유통상의 실수도 더 이상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뉴스 직전에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대전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80대 남성이 숨진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저희 취재 기자들이 대전시 보건복지국을 취재한 내용을 보면 오늘 오전 10시에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오후 2시경 집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이 됐고 119가 확인을 했고 오후 3시경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걸로 지금 취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10시에 접종을 하고 사망 선고까지는 약 5시간 정도가 걸린 건데요.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바를 보면 상온에 노출됐거나 백색 입자가 나온 백신은 아닌 걸로 파악했다는 게 지금 대전시 보건복지국의 저희 취재 결과입니다. 일단 이것까지 확인했을 때 지금 사망 사례가 3건인데요.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독감 백신을 맞아도 되는 겁니까? 일단 이 사망 사례가 원인이 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가장 우려하는 것이 독감 백신 자체에 이상이 있었다면은 이제 좀 더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 같은 백신을 맞은 다른 분은 어땠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백신 제조사와 이제 로트 번호라든지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유통 과정을 한번 확인해보고 동일한 유통 과정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의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백신 제품도 이상이 없고 또 그다음에 유통 과정도 정상이었는데 사망을 하셨다면은 이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백신과의 인과성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신을 맞고 사망에 이르는 데는 어떤 현상을 거쳐서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가장 위험하고 또 급성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게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는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음식물을 잘못 드셨다든지 아니면 벌에 쏘였다든지 이럴 때 혈관이 갑자기 심하게 확장되면서 기도를 막거나 혈압이 떨어지면서 쇼크가 생기는 아주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되겠는데 그동안 백신을 맞고 나서 아나필락시스가 생긴 사례들을 분석한 우리나라에서 맞은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은 16년 동안 한 13건 정도가 있었고 대부분은 한 30분 이내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고 또 2시간 이내에 나타나시는 분도 한 15%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2시간 이후에 나타나신 분은 딱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망 원인을 찾아봐야 되고 만약 이분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사망이라고 한다면은 백신과의 관련성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의 사망의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반응, 특이 체질, 특이 반응이기 때문에 모든 분에게 나타나진 않고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맞으시는 의료기관에서는 항상 백신을 맞으면서 드문 부작용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대비와 또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잘 감시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백신을 맞을 계획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병원에 가서 맞으셔도 될까요? 네, 우선은 그 백신에 의한 부작용, 대부분 경미한 부작용은 10에서 15% 정도 알려져 있고요. 맞은 부의 통증이라든지. 근데 이제 가장 심한 반응이 이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대부분 한 70% 이상에선 30분 이내에 나타나고 또 15% 2시간 이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맞으시고 나서 한 30분 내지 2시간 정도는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반응에 문제가 없는지 좀 살펴보셔야 되고 또 맞기 전에도 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열이 있으시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좀 미루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은 그동안 쭉 맞아서 큰 문제가 없으셨던 분들은 예정대로 맞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내가 맞았을 때의 이득과 행여가 좀 드물지만은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염려되시고 불안하시다면은 예방접종을 좀 연기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은 맞으셔도 되는데 맞은 뒤에 30분 혹은 2시간 이내에 이상 징후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는 좀 유념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쇼크 증상이 나타날 때 어지럽다던가 호흡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에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머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독감 백신을 맞게 되면 원래 좀 평소와는 몸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과 이상 징후와는 좀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상 징후, 독감을 맞고 나서 생기는 모든 증상은 독감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히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증상이든 간에 의심이 될 때 본인이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 단골 의사 선생님, 예방 접종을 맞으셨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증상이 독감과 예방 접종과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병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진료를 받으시고 필요한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대부분 알려지기로는 국소적인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전신적인 근육통이나 피로감, 발열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우리가 특별한 감염된 부위, 예를 들면 호흡기 감염이라든지 요로 감염이라든지 뚜렷한 감염 부위가 없이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의심 증상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단골 의사 선생님, 예방 접종을 맞으셨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으면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병원에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백병원의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1297만 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9명이고요. 물론 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안전하게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좀 지켜줬으면 한다고 당부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좀 질문을 드리면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맞는 걸 피해야 한다. 이런 건강 상태는 좀 피해야 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열이 있으면 백신을 맞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열이 있을 땐 당연히 맞으시면 안 되지만 평상시보다 좀 피곤하거나 나른하거나 힘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백신을 맞게 되면 몸의 면역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체 형성은 잘 형성이 되지 않는 반면에 백신으로 의한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간혹 가다가 발열이 38도 이상 난다든지 입맛이 없거나 많이 피곤해서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또 접종을 하기 전에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지금 몸 상태에 대해서는 병원에 다 얘기를 해야 한다는 당부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얘기해야 할까요? 이제 고령자인 경우는 심장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이라든지 심장이 안 좋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올 수 있고요. 뭐 뇌졸중이 있다든지 이런 기저질환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어떤 알러레기, 뭐 두드러기가 잘 나는 그런 질환이 있다든지 뭐 계란에 알러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과거에 백신 접종을 했더니 발열이 심하게 나거나 약간 어지럽거나 호흡곤란이 있었던 이런 적이 있는 거는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질병관리청이 일단 그 백신과 사망의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 2명은 이 백신의 부작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부작용에 혹시 취약한 기저질환자가 있을까요? 특별히 그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계란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이 아나필락시스 같은 반응이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수에서는 올 수 있지만 이 부작용 같은 경우는 그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나필락시스라는 부작용에 반응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작용의 그렇습니다. 반응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보통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작용 때문에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외부의 물질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인체 면역계에서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그 화학 물질에 의해서 몸에서 두드러기처럼 발진이 돋으면서 기관지가 수축하면서 호흡곤란이 오게 되고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지럽다든지 구역질 구토가 난다든지 갑자기 숨이 답답한 경우에는 말씀드린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서 에피네프린 같은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생애 처음 백신을 맞거나 고령자 기저질환자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 후에 반드시 병원에서 조금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병원에서 빨리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서 빨리 진료를 받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네네.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고령층의 기저질환자들이 더 사망자도 많았고 네. 또 몸 상태를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혼자 아무래도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하기 어려울 텐데 좀 조언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17세 소년 같은 경우도 어머님이 아침에 발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사망하신 분들도 보통 보면 혼자 계시다가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영유아라든지 이렇게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인 경우에는 백신을 처음 접종하거나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고 온 날은 가족들이 옆에서 조금 경과를 봐주시고 그리고 잠을 잘 때도 같이 좀 자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